청춘에 대해서 위로를 던지는 거냐? 아니야. 위로에 대한 내용도 아니야. 딱히 위로가 되지도 않아. 연출적인 거나 편집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본질적으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입니다. 하이. 따끈따끈한 영화를 하나 보고 왔습니다. 바로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 평소에도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던 주제여서 영화 보고 할 얘기 많겠다 싶어서 보고 왔습니다. 장건재 감독의 팬이에요. 이 장건재 감독의 한여름의 판타지야 독립영화 같은 거에 되게 빠져들게 했던 그런 영화여서 영화로도 이런 아름다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영화였어가지고 이제 한국이 싫어서는 그래도 상업영화 스타일이잖아요. 고화성도 나오고 투자도 받고 한 거니까 장건재 감독이 연출하는 상업영화 궁금했어가지고 피곤한 아내를 끌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제의식은 흥미로웠지만 감독이 이걸 너무 나이브하게 풀어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한국이 싫어서는 2015년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뭐 10년 전 작품이지만 지금이랑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2015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도 없고 드라마틱하게 나빠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율은 드라마틱하게 나빠지기는 했지만 뭐 아무튼 이 영화의 주인공인 개나는 평범한 28살 정도 된 여자인데 대학 나와서 취업하고 견실한 직장에 다니는데 집이 좀 못 살아. 그렇다고 막 엄청 막 찢어지게 못 산다 이건 아니야. 중하층 정도인 것 같아요. 인천에서 강남까지 새벽부터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직장인이에요. 참 우리의 평범한 직장인. 근데 걔나는 한국에 안 맞는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한국이 싫어. 너무 추워.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절이 한국은 거의 다 겨울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걔나의 이 마음속에 자기는 추위를 버티지 못하는 펭귄이어가지고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메타포로 되게 많이 써요. 먼저 이 영화는 절대 흥행할 수가 없는 게 보통의 영화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 게나는 제일 많이 보여지는 인물일 뿐이지 게나를 중점으로 해서 명확한 스토리가 흘러가지도 않고 게나가 끝내 뭔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게나는 뉴질랜드에서 완전한 이민을 성공하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 와중에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어디를 가도 도망만 갔을 때는 성공할 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싶은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게나가 집이 오래된 빌라에서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옮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거든요. 이 집안에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엄마가 적금분 2천만 원 좀 달라. 게나는 그 돈 주지 못한다고 하고 나 거기다 쓸 돈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평으로 가려면 돈이 모자란데 18평으로 그냥 평범하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엄마랑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빌라에서 계속 살다가 엄마가 이제 걔나한테 이러거든요. 2, 3년만 버티면 더 좋은 아파트로 갈 거고, 그거 버티고 있으면 더 좋은 삶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나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리기 싫어. 나는 떠나고 싶어. 라는 씬이 있거든요. 그러고 가요, 뉴질랜드로. 근데 뉴질랜드로 가서 결국에는 2, 3년 동안 걔나는 쎄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노가다를 하고,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식당 알바를 돌고 생 노가다를 해.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2, 3년 뒤에 영상통화를 하는 씬이 비춰지는데 그 영상통화를 하는 씬에서 걔나의 부모님이랑 걔나 동생이랑 이사간 재건축된 새 아파트로 들어가서 되게 환한 얼굴로 걔나야 얼른 와 보고 싶어 하면서 굉장히 근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에 반해 걔나는 되게 힘들어. 감독이 이건 명확한 연출을 한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갔는가? 무엇이 행복인가? 걔나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뉴질랜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에서도 딱히 그렇다고 막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 여기서 이제 제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걔나랑 뉴질랜드에서 엮이는 인물인데 처음에는 되게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되게 열심히 사는 애였어. 한국이 싫어서 도망 나온 건 걔네랑 똑같은데 얘는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어. 셰프가 되고 싶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이뤄. 근데 걔네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요. 소설은 한국 사회 비판적인 게 되게 세다 그랬는데 이거는 딱히 사회 비판적인 게 세지도 않고
그냥 청춘에 대해서 위로를 던지는 거냐? 아니야. 위로에 대한 내용도 아니야. 딱히 위로가 되지도 않아. 연출적인 거나 편집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본질적으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 도망친 곳엔 낙원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딜 가도 자기가 꿈을 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순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방황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솔직히 세상은 이 세 가지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뭐 방황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꿈을 잡으면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러면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의 특징은 명확한 주제의식보다는 사건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나 현실을 완전히 모사해서 우리의 눈앞에 들이밀면서 생각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독립 영화의 특징인데 그럼 그걸 주고 싶었느냐라고 한다면 감독의 이 청춘에 대한 담론과 한국에 대한 담론과 젊음에 대한 담론이 좀 더 깊던지 뭔가 명확하게 잡고 가던지 결국은 영화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감독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질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좀 약간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기생충이 생각이 났어요. 뭐, 한국 영화 얘기하다 보면 결국 기생충으로 자주 돌아오는데 기생충이 위대해졌던 이유는 가난한 자는 약하지만 선하고 부자는 악하지만 강하다라는 게 되게 미디어적으로 클리셰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이걸 완전히 뒤집었잖아.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 대작은 문제의식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적으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약하지만 선하고 부자들은 악하지만 강하다 이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알았잖아요. 부자도 선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악할 수도 있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알면서 사회가 참 복잡하구나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 속에 있는데 그쯤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서 그런 사회 계층 구조와 또 그 와중에 사회적 계층이 한국 사회 내에서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빵 던지면서 담론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기생충이란 영화가 탄생을 했잖아. 그러면 한국이 싫어서가 충분히 지금 진짜 잘 만들었다면 되게 터트리기 좋은 담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전까지만 해도 막연히 서양 서구권에 대한 동경이 되게 셌어요. 2000년도 막 중반부터 2010년도 이때까지 한국은 안 돼, 한국은 안 돼. 뭐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안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 다르지 않다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성공이라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빡센 노가다 같은 작업이 필요한 거야. 나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딜 가든 힘들다. 산다는 것은. 근데 한국이 유독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면 자살률도 높고 출생률도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건데 그럼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국이 싫어서가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었는데 차라리 도망친 곳에 정말로 낙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던가 좀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뭐 인터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걸로 봐서는 삶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 원작과 달라진 게 게나의 마지막 선택이 원작과 달라졌다는 건데 저 원작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게나가 마지막에 뉴질랜드도 아니고 어디 딴 데로 또 가거든요. 근데 그 딴 데로 가는 게 감독은 게나가 삶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두는 인물이길 바랬다. 그리고 딱 떠날 때가 30살 생일이었잖아요. 30살이면 아직 젊으니까 직장을 잡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인생의 정해진 트랙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나가 빠져나가고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이런 게나의 고민과 용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솔직히 영화 한번 보시면요. 이 마지막 씬이 그렇게 용기를 주지 않아. 되게 초라하고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좀 그나마 대중성을 불어넣기 위한 인터뷰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씬을 보면 되게 우울해요. 걔네가 도저히 어딜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걔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게 하고 싶었으면 좀 더 연출을 그냥 과감하게 하던가 현실이 피곤한 건 알지만 그래도 용기를 주고 싶으면 대책 없는 희망 한 줄기 정도는 영화 속에 던져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딱히 없고 오히려 되게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오니까 이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인생은 그냥 다 이웃 같다, 다 별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개나가 생고생을 한 건 똑같지만 그나마 뉴질랜드가 행복해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건 개나가 선택한 생고생이었던 거야. 우리나라가 화이트 칼라에 대한 이 동경이 되게 높은데 개나가 열심히 노력해서 괜찮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도 너무 불행했어. 근데 뉴질랜드 가니까 자기가 알바하면서 살아도 그냥 행복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뭘 하고 싶은 건지 몰랐고 뉴질랜드에서도 뭘 하고 싶은 건지 몰랐으니까 어차피 상태는 같아. 차라리 내가 선택한 곳에서 괴로운 노동을 지속했다는 게 그나마 행복한 거지. 그래서 뭐 이 영화가 그나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뛰어들어라?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중간에 그냥 개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전 남친이 있거든요. 게나가 3년 동안 뉴질랜드 있다가 한국 와서 그 전 남친이랑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버스 기사도 방송 기자만큼 돈을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방송 기자는 되게 있어 보이는 직업이고 버스 기사는 그냥 평범한 직업이잖아요. 사회적 인식 속에서. 근데 게나는 자기가 뭐 한국의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것에서 되게 괴로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자기 머릿속에서는 버스 기사랑 방송 기자가 완전히 평등해지지가 않은 거야. 게나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모든 프레임을 벗어 던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한국에 적응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걔나는 버스 기사와 방송 기자를 얘기했을 때 화이트 칼라가 그램에도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블루 칼라가 되어도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는 거야. 사회를 되게 냉철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하려면 중간중간에 과장된 요소를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감독이 켄 로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켄 로치 감독은 진짜 사상적, 이념적인 영화를 많이 만드는 감독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빨갱, 우리나라에서 하는 빨갱이죠. 근데 사실 뭐 사회주의 신념이라고 빨갱이인 건 아닌데 인생 영화라고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나다니엘 블레이크인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정말 냉정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담담하고 리얼해. 그 부자연스러운 요소가 하나도 없어. 연기나 연출적으로나. 장건재 감독이 한여름의 판타지아부터 거의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사이에 그가 느낀 사회가 또 있을 것이고 말하고 싶은 바가 있었을 텐데 한국이 싫어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감독도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네, 나쁜 영화냐?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괜찮은 영화였어요. 나쁘지 않게 봤어요. 아, 혹시나 커뮤니티에 좀 그런 글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장강명 작가가 옛날에 인터뷰한 거 가지고 이거 페미니즘적 요소가 있는 영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페미니즘이랑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난 모모스트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사상만 있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도 다 얘기를 해봐도 그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다 다르고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이 다 달라요. 단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념으로 묶여 있다고도 잘 모르겠어. 심지어 페미니즘처럼 이게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이념 같은 경우는 장강민 작가가 옛날에 뭐 인터뷰한 거 중에 한국 사회가 젊은 여성을 이등 시민 취급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것 때문에 이 원작 자체가 뭐 좀 페미니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페미니즘으로 읽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페미니즘으로 안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그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1% 2%만 있다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창작물이 싫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식으로 사상 검열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안 할 뿐이지 다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나는 공산당이 너무 싫어. 근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사회주의적 사상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사상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창작물을 보지 않겠어라는 거는 결국엔 서로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카테고라이즈 돼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가속화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족 같은 이야기고 보면서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장면이 게나가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연하애들만 사귀었었는데 내가 연하만을 사귀었던 이유는 한국 남자들은
타지에서 혼자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어머니를 찾았다. 내가 엄마 역할이 되어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걔나도 자기가 혼자 있지 못해서 계속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사귀었거든. 지 얼굴에 지 침 뱉긴 거야. 그 대사가 뭐 페미니즘적인 거다라고 들리기보다는 그냥 걔나라는 인물 자체의 모순성을 보여주는 걸로 더 읽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 엄청 좋은 영화다 보러 가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쁜 영화다 할 것도 아니에요. 약간 A급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을 만한 소고기였는데 이걸 가지고 맛있는 갈비탕 정도 끓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시간이 아까울 영화는 아니고 안 보셔도 크게 아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받는 고야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